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중앙대는요, 논술 70% 반영되는 곳입니다. 24학년도니까 05년생들이 이제 고3이 된 겁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었어요. 수능 최장력 기준이 높은 학교 중에 한 개입니다. 논술 70%에 학생부는 30% 반영되는데요. 교과 20%, 그리고 비교과, 출결 10%입니다. 비교과 중에서 요 출결만 포함합니다. 봉사 시간이나 그 다음에 기타 세특 내용 이런 거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출결을 가지고 정량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단결석 3일 이상이면 감점 1점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 무단결석 열 몇 번 한 친구, 무단 지각도 많았어요. 그런 친구도 중앙대 논술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비교과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교과 20%인데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6등급 계산하면 7등급까지도 붙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구조였습니다. 478명을 뽑는데요. 인문 논술을 보는 인문계열은 언어 논술 보고요. 경영 경제는 요 언어 논술과 똑같은 게 1, 2번이고요. 3번만 따로 수리 논술 보는데 확률과 통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냥 자연계는요. 수리 논술 문항을 봅니다. 자, 이제 전형 방법이에요. 여기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능 최저 등급이 높아요. 자, 인문계열은요. 3합 6이 돼야 됩니다. 3합 6. 세 과목 합 6이 돼야 되니까 국어가 3등급, 수학이 5등급이라고 가정을 하고 영어 2등급, 그 다음에 탐구 하나가 1등급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합 6. 자연계도 동일합니다. 3합 6인데 이 자연계열은 수학을요.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고 과탐을 택해야 됩니다. 인문계열은 사탐이든 과탐이든 잘 나온 거 하나만 반영합니다. 자, 이제 약학부와 의학부는 수능 최저 기준이 높아도 엄청 높습니다. 4합 5, 4과목에서 합 5가 돼야 되니까요. 국어가 1등급이라고 치면요. 수학이 2등급 나왔다. 영어 1등급, 탐구 하나 1등급. 이런 구조. 자, 자연계열의 안성 캠퍼스는요. 2합 6입니다. 그럼 좀 요거는 국어 3등급, 수학 3등급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영어 5등급, 과탐 5등급 나와도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중앙대 인문사회의 논제를 좀 살펴보면요. 논제 제시문이라는 게 있죠. 그 제시문이 사회교과, 사회탐구교과 영역과 매우 유사합니다. 인문사회 1, 2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별 의미는 없고요. 시험 치는 시간대에 따라서 편의상 구분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1번 문항은 국어 문항 문제고요. 여기도 1번 문항은 문학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 중앙대의 논술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1번 문항은요.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제시문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제시문이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또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요약하는 겁니다. 키워드 뽑아내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건 딱 보면 중앙대 문제구나 할 수 있는 게 국어 문학 문제가 1번 문제로 나온다는 거. 자, 이제 2번 문제는요. 문학, 윤리와 사상, 생윤. 그 3번 문제가 윤리와 사상. 이쪽은 국어, 문학, 세계지리, 통합사회. 그리고 3번 문제가 통합사회, 사회문화, 세계사회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쪽이 좀 사회과의 유사고요. 여기 인문계열의 유사죠. 자, 근데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인문사회 1, 인문사회 2 이러니까 이건 시험 치는 시간에 따라서 다른 거다. 자, 이제 경영경제계열이죠. 예전에는 경영경제계열 학생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근데 이 경영경제계열이 오전에 치느냐, 오후에 치느냐, 이걸로 구분 가는 겁니다. 1번 문제, 2번 문제는요. 1번 문제, 2번 문제는 인문사회 계열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문제를 사용하고요. 문학, 독서, 문학 또 생윤, 그다음 윤리와 사상 이런 거 나왔죠.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 요거는 확률론과 통계에서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제 실제 살펴보면 인문사회 계열의 문제 1번 보면 요게 이제 중앙대 시그니처 문제입니다. 가나 다라 4개 제시문을 주고 중심인물이 웃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1번, 그 웃음에 담긴 중심인물의 감정 2번, 이것을 각각 찾는 겁니다. 키워드를 각각 8개를 잡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완성된 걸로 쓰라. 완성된 글이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겁니다. 문제는 550자를 다 때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10문장을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써 내려가야 합격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다급한데 이 문제를 40분 안에 풀어내느냐 못 풀어내느냐가 합격의 관건입니다. 문제 2번.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바에 나타난 남북한 설득자의 중립국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고, 자, 일단 비판하라 나왔습니다. 다음, 바의 명준이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생각해야 봐야 될 점. 이게 뭐요? 바로 바람직한 해결책이죠. 해결책, 대안 제시하는 겁니다. 그 대안 제시를 라와 사에서 각각 고려하여 서술하라. 이것도 550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 1번 40점, 2번 40점. 3번이 이제 20점짜리입니다. 마녀 사냥이 근대 초기에 등장한 이유를 찾아 서술하고, 마녀 사냥의 방식과 결과를 제시문 자의 논지를 활용하여 비판하라. 자,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 이유를 찾아서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비판하는 것. 그래서 설명과 비판 문제가 나왔다는 거. 이건 정확히 답 찾기죠. 물론 1번도 답 찾기입니다. 이것도 답 찾기고. 자, 이제 경영 경제 계열 문제인데요. 1번 똑같습니다. 1번 유형이 가나다라. 인물이 웃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와 감정을 찾아서 완성된 걸로 써라. 그래서 1번 유형은 중앙대 이제 계열을 다 떠나서 다 같습니다. 문제 2번. 마의 논지를 토대로 남북한 설득자. 이것도 이 문제 2번 유형이 똑같죠. 그래서 중앙대 이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인문 사회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경영 경제 1, 2번 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고요. 경영 경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인문 사회의 1, 2번 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뭐 중앙대와 관련된 예상 문제를 쉽게 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만들어준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대 기출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깝깝한 경우인데, 선생님 저 인문사회 2를 지원했는데요. 인문사회 2 문제만 풀면 되나요? 아니에요. 인문사회 1, 2, 그리고 경영경제 문제의 1번, 2번까지 풀어봐야죠. 자, 이제 아시겠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중앙대 24학년도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는지에 대한 경향성만 파악했습니다. 이제 대비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기원 선수입니다.